트럼프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일찌감치 1년 전부터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거고 대통령 당선이 될 거라고 했지만은 그건 트럼프의 살아온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보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했던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 포퓰리스트로서의 자질은 충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가 된다라고 본 것과 트럼프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트럼프는 그 대단함에 상응하는 위태로운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한 발언으로 미국 내부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힌 지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또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년 공화당 특파신 미국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트럼프가 밀었던 무어 후보가 성추행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결국은 졌습니다. 근소한 차로 졌는데요. 1.5%의 투표차로 처음에는 이기다가 80%가 개표되면서 역전되어서 졌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하원은 숫자가 많고 임기가 2년이지만은 상원은 숫자가 100명밖에 안 되고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엘라바마주는 미국의 남부 지역에 속하고 있고 민주당이 25년 만에 이겼고 트럼프는 여기서 힐러리를 28% 차로 압도해서 이겼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힐러리를 28% 이상 이긴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짐에 따라서 미국의 의석 구조는 공화당이 51, 민주당이 49입니다. 한 명만 이탈해버리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반이민 멕시코 장벽 등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52대 48에서 51대 49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다수당이 되었고요. 내년 중간선거에서 역전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문제가 많은 후보를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데 대한 책임론이나 후폭풍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 후보가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원래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이 지금 미국 법무장관을 하고 있는 셰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슨스가 법무장관이 되니까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공화당 자리에 보궐선거가 공화당이 져버린 겁니다. 득표 내용을 보면 공화당 후보가 15%가량 이 주요 카운티에서 이 득표가 줄었습니다. 트럼프 선거 때 비교해서요. 그래서 문제는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상당수가 트럼프가 이겼던 주였는데 대선 때 민주당이 그래서 희망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 엘라바마에서 이기는 걸 보고 민주당이 지금 매우 희망을 갖게 되었고 공화당 의원들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의 선거에서는 의석의 3분의 1을 상원의원 의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버리면 곧바로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재앙적 위치에 내몰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미국의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중동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되듯이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또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의식을 해서 대외 정책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의 현안 1순위가 북핵 문제인데 이 북핵 문제에서 이번 선거에 지게 됨으로써 트럼프는 솔직히 내년 상원의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 지금 급증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건은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트럼프의 이 입지를 받쳐주는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미국의 저 시골 지방에 트럼프 텃밭에도 그런 행동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의 유대인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은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한 수도권용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 가야 미국에서 자신의 지지가 반등할 수 있겠느냐. 전국적 차원에서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될 거라. 그래서 트럼프의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의 일환으로요. 최근에 미 상무장관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앞에 놓고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고 강경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열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로스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2일 워싱턴 DC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한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이라는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 상품을 더 사라고 요구해서 올해 대한 무역 적자가 40억 불 줄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반등핀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이런 관례를 뛰어넘는 발언을 한 것이죠. 이 로스 장관은요, 원래 장관 오기 전에 로스차일드, 유대인 계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투자은행이죠. 여기서 일을 하면서 기업 사냥꾼을 하던 사람입니다. IMF 때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관여해서 한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외환위기 극복을 해줘 하는데 일조했다고 훈장도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미국 제품을 더 사고 대미 투자를 늘려라고 압박을 하면서 자동차 무역 적자를 콕 집어 말하면서 한미 FTA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요,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반도체를 미국에 휩쓸었는데 미국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덤핑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저가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일본의 이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줄지 않자 미국이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의 반도체가 가버리고 한국의 반도체가 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이런 식의 통상 압박, 무역 압박을 지금 북핵 국면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미국의 앨리바마주 상원의원 선거가요, 한국의 북핵 문제에 한마디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죠. 미국이 유사시에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도 이 핵만 처리하고는 곧바로 한국으로 남한으로 다시 내려오겠다. 즉 38선 이북에는 미국이 있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의 영역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이런 말들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틸러슨이 직접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이 부분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도 우리가 공격을 해도 그런 시설만 제거하고 곧바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 한국을 빼고 온갖 이야기들을 중국과 나누고 있고, 또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어떠한 행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트럼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국회에 와서 멋진 연설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한국의 구세주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X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미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미국은 한국과 관련없이 중국과 유사시에 미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별의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 트위터에 보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밀어놓고 이제 지고 나니까 엘리베마 선거에서 안 될 줄 알았다라고 그러고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거의 질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180도 바꾸는 데 대해서 조금의 부담이나 어떤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 정권이 트럼프와 같이 입장을 맞추고 있다 하면 이것이 매우 유리한데, 문 정권이 트럼프와 등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지금 국민들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문재인 정권만 생각을 하면서 X표를 해놓고 자신의 어떤 대북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요, 이것이 앞으로 코리안 패싱이 북핵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한국의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릴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할 듯이 보이지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해야 전쟁에 나설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요, 미국과 결정적으로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핵과 ICBM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보여줄 걸 대충 다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국과 협상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식의 어떤 해결이 될 거냐. 안 그러면 트럼프가 내부에 나빠진 정치적 상황을 의식을 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협상으로 적당히 마무리 지으면서 그 핑계로 한국의 배신을 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좋으면 그나마 트럼프가 과거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주류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처럼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갈 건데, 정치적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문제가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엘리베마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요, 한국의 북핵 문제에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